와 이거 되려고 내가 이 꿈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할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맞나라고 해서 책도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배경 지식도 쌓고 그리고 관련 학과에 대한 이런 공부도 미리 해서 대학교 때 열심히 할 수 있는 공부가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진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너네가 진로를 갖고 살아야 행복하니까라고 했는데 애들이 학생부를 만들 때 그냥 진로랑 엮으려고 검색어가 다 이래요. 막 의학, 수학, 연계, 탐구 주제. 이러니까 맨날 똑같은 것만 탐구해오니까 이제 그러지 좀 말라라고 한 거를 그냥 공식화한 것 뿐이지 진로에 관련해서 고민하고 진로 관련 과목에 대한 역량을 보여주고 이런 거는 당연히 아직도 유효한 그런 전략이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 이게 가면은 야 이제 무전공이 대세다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진로가 없이 청아하니까 막 이렇게 진로가 안 정해져 있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무전공형 인재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진로는 이제 정하면 이제 좋은데 학교에서 오히려 독서를 다양한 분야를 해가지고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쌓고 탐구에 대한 경험을 해서 탐구 역량을 쌓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실제 제가 받았던 질문들이에요. 무전공이면 이제 전공 없이 가는 전략을 세워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요. 무전공 선발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핫하죠. 의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좀 약간 낯빛이 좀 약간 어두워지시는 분들은 이제 막 이렇게 종사자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족분들이 있으시면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게 의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치관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입시적인 것만 좀 약간 보자면은 기획이는 해요. 일단은 원래 5년간 1만 명 증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초기 이제 계획이었죠.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이제 의대 이제 교수님들이랑 협의하에 막 뭐 엄청나게 증원을 요청하겠어 했지만 대학들이 2,000명 증원을 요청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의사분들 이제 파업도 하시고 하면서 근데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한 1,400명 중반대라고 잠정 결론이 났는데 이것도 5월달 말 가봐야 알아요. 지금 이제 요게 딱 이제 3일 전 이제 보면은 제주대, 강원대, 이렇게 부산대까지 여기는 우리 의대 증원 안 한다라는 학칙 개정에 대해서 부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면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게 몇 학년 애들 대상으로 지금 그 법을 바꾸고 있는 건지 아세요? 고3 애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수능 킬러 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몇 학년 대상으로 바뀐 건지 아세요? 그것도 고3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게 저는 이제 그러니까 고3 애들 지금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좀 약간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고3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고3 학부모님의 스트레스가 한 20배는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모든 뉴스 하나하나에 지금 막 이렇게 막 모든 막 시냅스가 반응하시는 그런 때인데 좀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다가 제 좀 약간 의견이긴 해요. 적어도 한 3년 전에는 알려줘야지. 지금 이러면은 그러니까 대전, 세종, 충청 애들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자가 확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100명 중에 한 명이 의대를 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제일 좀 약간 피해보는 게 사실 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랑 인천 지역이 제일 좀 약간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미리 알려줘야지 또 고3 때 하면 좀 약간 속상하잖아요 애들이. 그럼 공부할 때 속상한 상태에서 공부하게 되니까 좀 그런 의견은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의대가 지역 인재에서 거의 다 늘어나요. 그래서 지역 아이들을 교과 전형으로 뽑는 거, 그러니까 지역 아이들이 교과 전형으로 내신 한 1.4에서 5 사이의 애들이 수능 최저 맞춰가지고 갈 수 있는 전형이 많이 늘어나는데 근데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전형과 인원도 이렇게 많아요. 여기에 들어올 지역 인재 애들이 빠져주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늘어난다. 그래서 내신이 이제 한 1.3 정도까지는 무조건 필요하다 이랬었잖아요. 근데 뭐 한 1.4까지도 교과 전형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요 학생부가 잘 된 얘들은 뭐 1.6에서 1.7인 얘들도 도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고1, 고2도 기회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고등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중등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기회가 열려 있는 게 좀 약간 안정이 돼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걸 아까 거랑 이제 엮어서 보시면 되는데 딱 내신만 가지고서 갈 수 있는 전형 자체는 이제 거의 없어질 거예요. 의대는 그냥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5등급 가지고 갈 수 있는 데는 아예 없고 여기에다가 내가 비교과를 챙겨야 되는데 비교과에서 뭘 보려고 하냐면은 뭔가 이렇게 전공이랑 엮으려는 것보다 탐구 능력을 보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생명이랑 화학에 대해 가지고서 깊이 있고 폭넓은 독서를 해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약간 의대랑 약대랑은 좀 다른 거 아시죠? 의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으로 NMI라는 걸 보거든요. 그게 다중 미니 면접이라 그래가지고서 인성에 관련된 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회사의 재정을 이제 한 50% 정도는 책임지는 이제 이 스폰서인 회장님이 지금 한 3달 전에 예약을 해서 오늘 이제 진료를 받으러 오시기로 하셨는데 한 1시간 전에 진료 1시간 전에 응급 환자가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응급 환자인데
뭐 생사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담당의인데 이분이 좀 약간 안 좋은 상태다. 누구부터 치료해야 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정답은 뭘까요? 회장님, 아니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 네. 응급환자 먼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식솔들은 어떻게 해요? 나 병원장인데 지금 지금 30명에 지금 입이 달려 있는 데다가 지금 약속에 갇히잖아요. 약속을 지금 깨고 지금 병원이 이렇게 좀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언제나 룰이 바뀔 수 있다? 이러면은 회장님을 좀 치료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학생들이 내가 철학을 가지고 내가 기준을 가지고서 이런 걸 답변할 수 있냐 이런 걸 봐요. 이게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 가지고서 막 정의란 무엇인가부터 해가지고서 윤리와 자기 철학들에 관련된 독서도 이런 깊이 있게 해놓는 것들 이런 게 나중에 대학 갈 때 키가 될 거다. 그래서 제가 폭넓고 좀 약간 깊이 있는 독서를 많이 하라 오늘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의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아까 이거 트랙은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다른 데도 의대는 제가 이렇게 의대를 이제 가는 학생들을 좀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진짜 열심히 하는 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애 있잖아요. 걔들 중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 애가 가요. 의대는 뭔가 이렇게 막 적당히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 중에 가는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딱 일주일에 그냥 딱 한 30분 정도 시간 정해놓고 하고 나머지 시간 같은 경우에는 가슴 아프죠. 평균 하루 3시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의대를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의대를 간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수학을 좀 약간 미리미리 많이 하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제일 중요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교과 선행을 이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중등 심화를 좀 약간 마무리를 많이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고등 심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이제 1학년 거에 대한 심화 마무리를 하면서 고2 선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제 목적지를 이제 어떻게 가져가냐라고 했었을 때 중학교 이제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거까지 심화 마무리를 좀 많이 하는 애들이 안정적으로 의대를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가 없이 가는 거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만약 보고 나가가지고서 오늘 이제 이거를 인수를 하셔가지고 이제 옆에 이제 자녀분을 앉혀놓고 야, 너 지금 현행이 말이 돼? 너 하루도 선행하는데 이게 힘들다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 그래서 아이의 상황에 맞춰서 야 여기까지도 하는 애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경쟁을 하려고 하면 우리도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지 않니? 라는 이제 지향점, 목표점으로 로드맵을 사용하셔야 돼요. 어긋났을 때 전투의 근거 이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학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제 요 4대 영역에 관련된 이제 케어 같은 경우에는 한 초등학교 한 6학년 때까지 쭉 해주시죠. 그런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저는 꼭 좀 약간 하고 가야 된다는 게 중학교 가서 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또 영어 문법 관련된 게 이제 포함되고 그런 문제가 포함되면 힘들어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문법에 대해 가지고 전체를 한 번은 쫙 훑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적어도 고등 수준 문법까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한 바퀴 싹 돌려주시고 중학교 2학년 때 한 고3 수준 그냥 수능까지는 한 1등급 받아보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할만해요. 아까 그 수학에 비해서.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애들 쭉쭉쭉쭉 달리면은 곧잘 하고 어휘력만 잘 맞춰주고 학원 수업들 복습들만 잘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고등 수준 한 고2 거까지는 진짜 애들 충분히 다 잘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일단은 의대를 간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가서 정말 완벽에 가까운 암기를 5회독 이상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 학교에서 변별하는 그 한 문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어려운 문제부터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지역들 기출까지 다 풀고 가는 게 이제 고등 내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학습들은 다 중학교 때 좀 약간 많이 마치고 가는 추세다. 그리고 자 수학이랑 영어가 됐다는 가정하에 국어 독서도 잘 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국어 모의고사 시작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 모의고사도 밸런스 있게 지금부터 가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 수학 영어만 하는 것도 바빠요. 좀 바쁘기 때문에 국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한 중학교 3학년 때는 마지노선을 접해줘야 되긴 해요. 이때부터 이제 고등 국어를 시작을 해요. 근데 좀 빠르면 한 아이가 수학이 잘 적어도 한 1년, 2년치에 대한 선행과 심화가 잘 되고 있다는 가정하에는 중학교 2학년 때 고등 것에 대한 좀 모의고사를 접해보는 거. 그래서 고1에서 중1에서 중2 올라갈 때 그때 모의고사 처음 요 EBSI 들어가면은 요 그 모의고사 다 뽑아서 풀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접해보게 해주시고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요새 인터넷 컨텐츠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강의가 EBS 윤혜정 선생님 개념의 나비효과거든요. 이런 거부터 해서 고등 거를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쭉 이렇게 쌓아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는 과학은 이거가 있어요. 이게 만약 특목자사고를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 만약에 과학이 이제 어려운 학교다라고 하면은 과학 심화가 되나 요거 보고 가야 되긴 하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물리랑 화학 둘 중에 하나에 대해 가지고서는 적어도 선행을 나가고 여기에 대해 심화 문제가 풀리는지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화학이랑 물리가 1단원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양적 관계랑 몰이랑 이제 역학 관계가 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을 한 중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선행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심화 문제까지가 풀리나? 요거까지가 이제 특목자사고를 갈 때 이제 보는 거예요. 수학 심화가 풀리냐? 그리고 과학이 풀리냐? 그래서 그러니까 특목자사고를 내가 희망한다라고 하면은 물원이랑 화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화까지 제대로 할 수 있나까지는 검증을 하고 가시는 게 좋고 의대를 갈 때 이제 요거 자사고는 요거를 고려하셔야 돼요. 네. 요거 일대 다 돼 있는 거 다 보실 수 있게 글씨 돼 있죠? 네. 요거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입시 변화 관련해서 알아야 될 거 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내신의 변별력이 다소 줄어드는데 내신 변별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수능 비교과 그리고 학교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일반고를 가면은 학생부를 좀 자기가 해야 돼요. 일반고는 가면은 쫙 따라간다 그래서 학생부가 완벽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목동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제가 목동 문과 전교 2등 학생 저랑 상담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학생부 1학년 거 그러니까 걔가 1학년 때 저랑 만난 적이 없는데 2학년 때 좀 올라와서 학생부를 봤는데 얘가 차별에 관련해가지고서 독서를 한 다음에 이 차별에 관련된 철학자들의 관점을 조사하고 이게 우리 사회에 녹아들은 게가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발표를 했는데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읽고 관련하여 발표를 함이라고 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목동에 있는 학교 학교 얘기예요. 이게 선생님들이 잘 적어주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선생님들도 좀 바빠요. 연애도 하셔야 되지, 넷플릭스도 하셔야 되지, 거기다가 학교 행정일도 진짜 바쁘세요.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있어서 이렇게 바쁜데 이게 애들이 한두 명 세특을 써주는 게 아니에요. 거의 막 한 150명, 160명씩 쓰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챙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쁠 때 쓰면은 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적극적이어야 돼요. 가서 선생님 제가 한 거만 요양문도 다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학기말 끝나고 가서 자기가 한 거 다 포트폴리오 만들어 갖고 가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한 학기 동안 했는데 좀 다음 학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거 내고 이제 그거 보고 적어주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특목자사고는 사실 그런 위험 부담은 없어요. 특목자사고는 거의 그냥 이제 학생들이 그러니까 요양문을 제출한 자기평가서라고 하거든요. 그걸 거의 100% 받아요, 전과목. 거기다가 프로그램 자체도 과목당 발표 2번 이상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특목자사고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교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좀 약간 특목자사고가 좀 약간 앞설 수 있다는 점은 있어요. 그래서 특목자사고가 좀 다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우선 준비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특목자사고를 가서 잘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학습 수준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의 정보를 이제 얻으시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달려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하다 보면은 독서가 됐든 탐구가 됐든 자기 진로에 관련된 고민을 하거든요. 그럼 진로 성숙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글로 한번 써보면은 뒤에 자기소개서 말씀드리겠지만 자기소개서를 자기가 한번 써보잖아요. 그러면 와, 이 활동을 이렇게 보완하면 되겠네 라고 하고 다음 활동 때는 그런 걸 보완하면서 활동을 하거든요. 자기소개서가 소재가 될 수 있게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가서 그걸 그대로 적용해요. 그래서 일단은 고입은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리는데 B가 3개 있어도 한번 해보시라고 해요. 일단 해본 다음에 그때 가서 어디 특목고가 자사고가 기회가 열릴지 모르잖아요. 지금 막 이슈 많잖아요. 외고랑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교과 편제 통합해요. 그래서 외고랑 국제고랑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 과정도 똑같아지고요. 거기다가 막 자사고 같은 경우에 막상 이제 대학교에서 뽑는 방법이 일반고에서 다소 유리하게 변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국가에서 교과 전형을 20% 이상 해라! 라고 하면은 그 내신만 갖다 갈 수 있는 거 다 그냥 무조건 일반고 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에 우리 아이가 좀 영향이 보이면은 특목자사고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거를 적극 권장드려요. 영어는 중등대 마무리, 국어랑 수학은 체계적인 실력 향상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진로를 구체화해 가지고서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 그 고등학교를 갔을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어떤 독서 로드맵을 짤지
그래서 어떤 대학을 가면 좋을지 이런 거를 미리 설계하고 집에서 많이 대화를 나눠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리고 진로 기반 독서, 진로 기반 플러스 각 과목별로 폭넓은 독서는 앞으로의 입시에서 키를 좀 약간 쥐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서 같은 경우는 적어도 월 1회 제가 이거 좀 이따가 그 혹시 메일 주소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 추천 도서랑 그 막 학생들 막 이렇게 핸드폰 안 하게 하는 막 양식지랑 그런 거를 원래 인쇄하려고 양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인쇄는 안 했거든요. 그거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메일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보내달라고 하면 그거 좀 이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목표는 좀 높게 설정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회가 제일 입시하기 좋은 학년이 몇 학년일까요? 지금 현재 5학년이요? 5학년 나쁘지 않죠. 5학년 나쁘지 않죠. 제일 좋은 건 중3이에요. 중3. 입시가 딱 변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리고 재수생이 많이 막힐 거라 가지고서 중3이 가장 하기 좋고요. 그리고 뭐 중2, 중1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을 거다. 어쨌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는 입시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 가게. 그래서 일단은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뭘 대비해야 되냐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를 이제 길러줘야 돼요. 진로 관련 역량을 길러줘야 되고 두 번째는 학업 역량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요거 두 개를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기를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진로 역량. 그런데 진로는 정하는 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35살이거든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진로가 안 정해져 있는 친구들은 맨날 회사용만 하면서 막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좀 약간 성장 이런 거를 좀 못 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로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확신과 그리고 행복할 수 있다는 이거를 가지고서 자존감을 길러가는 과정이 되는데 진로가 안 정해져 있으면 맨날 그냥 기준에만 맞춰가는 거예요. 야, 이제 고등학교 때도 내신 얼마면은 대학은 어디는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평타 이상은 한다더라. 그냥 그런 기준. 취업할 때도 이렇게 가는데 그냥 그거 자체가 행복인 애들 그렇게 살면은 사실 나쁘지 않아요. 진로가 없어도 행복한 애들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 내가 지금 일도 해야 되고 뭘 해야지 행복한지 아는 그런 고민 과정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학생들 공부할 때 같은 경우에도 진로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좀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올해 이제 가톨릭대 의대 간 친구인데 얘가 그 강남권 학교긴 한데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얘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맨날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학생들을 잘 안 챙겨주는 분위기예요.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맨날 이제 그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다녔었는데 여기 말고 그냥 자기 그냥 좀 약간 천천히 공부하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혼자서. 근데 그래갖고 얘는 제가 학원 다니면서 좀 공부 잘하는 애들 경쟁 좀 해라. 그러니까 그게 너한테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서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얘네들 시험도 별로 안 어려웠거든요. 조금 어려운 것까지 풀고 가라. 라는 거를 좀 했었었는데 얘가 그래서 학생부 관리를 안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가서 몇 개를 그냥 학교 선생님께 이거 해봐도 돼요 라고 했더니 다 허락해줘서 그게 학생부에 기재되는 거를 보고 나서 얘가 학생부를 정말 열심히 관리해가지고서 거의 그냥 전체 학생부가 제가 봤던 그냥 특목자소가 합쳐서 정말 막 손가락 안에 꼽게 잘 됐었는데 이게 1학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2학년 때는 좋아진 케이스예요. 그래야지 이런 메이저 의대를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목표는 좀 약간 높게 잡아줘라 이 얘기고요. 두 번째,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가 과중 이제 남자 고등학교 학생인데, 얘가 맨날 그냥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저를 이제 만나는 친구인데, 1학년 때 내신이 한 4.4 막 이랬어요. 그래서 너 대학교 어디 갈래? 그러면 전 의대요!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대는 안 된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다니. 그래서 어디 갈래? 그러면 연대요! 맨날 그러면 연대 미래도 힘들다. 내가 이런 얘기 좀 해줬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를 해라! 막 이렇게 하는데 얘가 너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맨날 냈던 핑계가 뭐냐면은 선생님 전 지금 진로가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좀 약간 동기가 얼마 없대요. 야 그러면은 그래 너 오늘 앉아서 나랑 오늘 진로를 한번 정해보고 가자 라고 해서 제가 그날 상담도 없고 해가지고서 뜻한 상담을 하겠다라고 해서 얘를 앉혀놓고 한번 진로를 정해보는 걸 해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봤는데 얘는 생각보다 진로가 아예 없던 게 아니라 생각은 많은데 입 밖으로 꺼내기가 좀 약간 창피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진로 목표가 중산층이래요. 우리가 듣자마자 너무 궁금하잖아요. 중산층이 뭐야? 라고 했더니 집이랑 차가 빚이 없어야 된대요. 약간 목표가 높긴 하구나. 근데 얘는 되게 구체적으로 정해놨던 게 일단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 좀 비싸서 자기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의정부에 한 2년 신축 정도 아파트에다가 테슬라를 사셔야 되는 계획을 마음속에 이미 다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조건이 되게 까다로웠었어요. 거기다가 무슨 45살에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자기 이렇게 가족들이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래요. 자기 45살에는 은퇴를 하셔야겠대요.
아 그래 우리 그 계획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거의 둘이서 앉아갖고 의정부 2년 이내 신축 아파트 가격 검색하고 테슬라 검색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인이랑 자코리아 들어가면 연봉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 외국 거 막 연봉이랑 이런 거 다 검색해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었는데 일단 우리 성대 소프트웨어 이상은 무조건 가야 된다. 왜냐면은 네이버나 카카오 이상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 거기에서 뽑아가는 이제 채용 설명회에 요 제일 많이 오는 그런 회사가 요 이 학교에 많이 오니까 여길 가자. 라고 해서 일단은 성대 소프트웨어 가서 카카오나 네이버에 들어간 다음에 일단 3, 4년 정도 일하고 구글로 가기로 했어요. 미국에 가기로 해서 미국에서 한 3, 4년 정도 일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제 주식 가치가 이 정도 되는 회사에서 스톡 옵션을 받고서 딱 몇 살 때 은퇴하자라는 계획을 다 세웠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얘가 그때 그리고 성대 소프트웨어 요 로고를 이제 인수해서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랑 학교 가서 애들한테 아, 난 무조건 성대 소프트웨어 가서 구글 가가지고서 이런 회사 들어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얘가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이렇게 깊어지는 거죠. 자기가 더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딱 이게 요거는 근데 그러니까 합쳐서는 아니고 그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2.7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든 거죠. 이 정도까지의 미래를 나는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동기가 가지는 역할이 저는 이런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진로나. 그래서 집에서도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좀 진로 관련 대화를 좀 많이 해주시는 걸 권장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뭐 아이돌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키가 183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노래방 같이 갔거든요. 노래도 시켜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얘는 전 아이돌 그거 지원서 써가지고서 가서 이제 오디션도 보고 온 친구인데 갔다 와가지고서 선생님 저 이제 그냥 공부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홍대 건축 갔어요. 아직도 그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제가 한 20번 물어봤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얘는 꿈이 일단 있다라고 일단 정해놓은 거잖아요. 이거를 좀 이제 공부도 해보고 자기가 해본 얘들은 그 길이 맞는지 아닌지도 알아요. 그 진로가 없는 친구들은 문과, 이과 혹은 자연 계열인지 공학 계열인지라도 정한 다음에 관련해가지고 요새 유튜브 채널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관련 독서를 하다 보면은 그 진로가 아닌지라도 알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좀 약간 진로에 관련돼서 좀 다가가려는 노력 이거를 안 하면은 사실 진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고 얘는 그냥 너무 잘하고 있는 친구인데 요번에 이제 다 요번에 간 애들이에요. 얘만 2년 전에 간 애고요. 얘는 진로가 이제 그 작가인데 그래서 자기가 맨날 글을 쓰는 친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글 쓴 거를 학교에 직업인 체험할 때 이제 작가분이 오셔갖고 그 글을 보여드렸는데 넌 나중에 등단해서 만나자 글 너무 잘 쓴다 라고 해서 이게 진짜 자기 인생 목표가 된 거예요. 문예창작학과를 무조건 가겠다.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 사례고요. 그래서 학습을 하려고 하고 사실 이제 우리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근해 공식을 써서 뭐 이렇게 뭐 슈퍼 가서 사과 몇 개 살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공부 자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 설명을 이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진로로 이렇게 좀 잡아주시는 거 이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고교 학점제 내에서는 과목이 엄청나게 다양하죠.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가 사실은 진로에서 나오는 거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이제 얘가 아까 걔 동국대 문창과 얘는 맨날 하는 게 자기는 MZ세대 애들이 좀 약간 불행해 보인다? 그래서 막 너무 SNS에서 좀 약간 비교도 하고 행복에 대한 철학 자체도 예전에 막 산업시대에 막 뭐 가족이랑 뭐 이 국가의 발전 이런 목표치가 없다 보니까 요새 애들은 다 되게 파편화되게 자기가 그냥 행복한 걸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애들이 정말로 직업을 잘 갖고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그런 거를 좀 약간 추구하는 글을 쓰겠다고 하는 제 생각이 깊었던 친구예요. 이런 친구는 딱 이 하면은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회 문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과목들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대학 간 친구인데 얘는 앱을 만들 줄 아는 애였거든요. 근데 얘가 맨날 입버릇처럼 하던 얘기가 선생님 어차피 제가 앱 잘 만들어도 이제 AI가 해주게 될 거다 대부분. 그래갖고서 얘는 AI를 잘 다룰 줄 알고 여기에다가 철학을 녹여낼 줄 아는 그런 컴퓨터 공학자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가치관을 고등학교 때부터 갖고 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얘가 아까도 가톨릭 때 의대 갔는데 얘는 그 저기 오른쪽 손을 다쳤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조기를 주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되게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이걸 발라먹지도 못하는데 이러고 젓가락을 주면은 이게 지금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를 지금 하려는 그런 의도냐.
그래갖고 자기는 나중에 병원장이 돼서 진짜로 환자에 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개별 케어를 할 수 있는 이런 네, 병원장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친구였어요. 얘는 인프라가 좋아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인프라.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학생한테 물어봤잖아요. 너는 꿈이 뭐니? 진로가 뭐니? 요거를 매번 이제 물어봐 주시는데 이걸 물어봐 주시고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대학교 홈페이지도 가서 이런 학과도 있다는 거 보여주시고 요렇게 하면서 이렇게 키워주시면서 그냥 진로랑 요 진로 목표 직업뿐만 아니라 요런 걸 좀 약간 채워보는 거를 매달 부모님이랑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은데 내가 그냥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떠한 의사가 돼서 어떤 걸 할래? 그러니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이뤄볼래? 라는 거를 이제 같이 대화하고 심화해 나가는 과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갈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냥 훌륭한 정도가 많이 나와요. 훌륭하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과학자가 될 거다.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음 달에는 우리 훌륭하다는 거의 정의가 뭘까? 어떤 과학자가 훌륭할까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과학자가 돼서 뭐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지금 생명공학과 가 있는 그 제 제자 2명 중에 제가 탈모가 있는 걸 알고 있는 친구 2명이 있는데 걔네들은 탈모를 극복하는 그거를 저를 위해서 해주겠다는 친구가 있거든요. 기대 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도와주는 행위가 뭐가 될 것이냐. 그래서 나의 가치와 비전까지 이런 거를 매달 물어봐 주시면서 좀 약간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 이게 좀 이제 진로를 정해가는 과정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실 이거 PPT가 되게 많았었는데 조금 약간 많이 줄인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 하나하나 좀 약간 다 다루려고 했는데 혹시나 조금 약간 이 중에서 좀 궁금한 거,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해보고 싶은데 어떤 거 활용하면 되냐? 이런 거 궁금하시면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은 제가 메일로 질문하는 거 답변 드릴 거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만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청소년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지역별 그 청소년 활동들 요게 나온 건데 그래 요거 들어가 보면은 아이들이 자기소개서로 소재로 쓸 수 있는 그런 활동들. 그러니까 만약에 김포시에 있는 과학 탐구 활동이 뭔가 이렇게 뭐 시청에서 열린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사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오늘 제일 궁금한 건 여기죠. 상위 고등학교 도전 경험에 대한 거 이게 핵심이라 여기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재학교 과학고. 그래서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이렇게 막 학원 뭐 이런 데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막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많이 준비를 하시고 일반적으로 올림피아드 코스를 밟죠. 그래서 올림피아드를 해서 여기에서 아이가 어느 정도 하느냐 또 보시고 수학 선행 같은 경우에는 로드맵을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영재학교는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한창 지금 요 입시하고 있죠. 영재학교에는 이제 뽑는 이 절차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1단계 서류 보고 2단계가 영재성 검사 시험이죠. 3단계가 캠프를 보는데 몇 단계가 제일 중요하죠? 2단계가 일단은 본체인데 3단계도 중요해지는 추세죠. 그래서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려운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뭐 정보가 요새는 그 베리타스 알파라는 그 신문 사이트에서 기출 문제도 다 이렇게 다 풀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뭐 기출 문제 거기 근데 유료 회원만 볼 수 있긴 하거든요. 가입해서 기출 문제 좀 약간 풀면서 만나 이렇게 보시면서 학원이랑 커리큘럼 짜면 되는 거라서 제가 오늘 이거 커리를 몇 학년 때 뭐 해라 이런 건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과학고 준비는 이렇게 스스로도 많이 하시죠.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근데 그냥 2단계로만 표기하는 데도 있어요. 경기국가고처럼. 1단계는 서류 및 출석 면담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그 서류를 보고 서류에서는 일단은 수학이랑 과학 성적이 1단계에 들어가요. 그리고 요 서류를 보고 그리고 아이들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고 여기에 진위 여부를 이제 판단하려고 학교 선생님들께도 막 전화해보고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서류에 관련된 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뭘 보냐면은 이제 소집 면접이라고 해서 수학이랑 과학에 대한 이제 어려운 문제들 요걸 이제 문제로 주고 이거 답변해봐라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각 학교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요거를 이제 충분히 능히 해낼 수 있나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준비하시려고 하면 수학과학 내신 관리랑 학생부 관리랑 수학과학에 대한 심화학습 요렇게 준비 요 세 가지가 필요한 게 과학고예요. 그래서 과학고랑 요 영재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도 학습을 해놔라라고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서 의대 로드맵이랑 좀 약간 차별화되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과학에 대한 거예요. 과학에 대한 거.
여기는 갈 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올림피아 도전까지 다 하고 그리고 과학을 일단은 물화생지를 다 하고 가요. 그리고 화월이나 물월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서 대부분 도전을 해봐요. 왜냐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추우세요 혹시? 아니 괜찮아. 네. 아 에어컨이 지금 좀 추우신가요? 잠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올게요. 요 물화생지에 대해 가지고서 학습을 하고 물리랑 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원과목뿐만 아니라 투과목까지 하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학고는 조금 이제 준비하는 인원이 좀 약간 적다 보니까 만약 좀 준비하고 계신데 좀 구체적인 질문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제가 잠깐 남아서 질문 좀 받아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요거 읽어보시면 뭐 해야 되는지가 다 대부분 나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 모의고사는 막 엄청 그렇게 신경 쓰고 가진 않아요. 요거 할 시간에 수학 과학을 좀 더 파는 학교예요.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 외대보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아 외대보고. 그래서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고랑 동일한 시기에 선발을 해요. 일지망에다가 이제 자사고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학교 프로그램이 진짜 다양해요. 그냥 애들이 그냥 1년 내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잔뜩 있다. 토론부터 탐구 활동, 뭐 실험 활동 이런 게 그냥 가득가득하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특성화가 좀 돼 있어요. 학교별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외대국어랑 일단 하나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는 아닌데 여기에서 전학 가서도 좀 많이 가시긴 하거든요. 하나고는 좀 이제 하나에 대한 좀 약간 특출난 심화 탐구를 하려는 그런 인재를 뽑으려고 본다고 보면은 외대국어는 좀 다 잘하는 학생들 이런 게 막 면접에서도 형태에서도 녹아나 있긴 해요. 그리고 요 급식이 정말 맛있어요. 이런 데는 제가 이제 학교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제자들을 한 명씩 정보원들을 좀 이제 해놓는데 요새 외대국어 급식 업체가 바뀌었는데 좀 맛이 없다라는 정보까지는 얻어냈습니다. 일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외국 대학 진학을 하는 이제 뭐 국제반도 있고, 그래서 AP에 관련된 것도 이제 커버가 가능하고, 곧 대학교 때 배울 수 있는 고급 수학이나 뭐 고급 물리 이제 이런 것들이 교과 과정에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내신 뭐 3점대 뭐 중반 뭐 이런 중후반 친구들이 서울대에 붙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돼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요. 이게 외대국어 프로그램들인데 읽어보시면 정말 그냥 1년이 그냥 꾹꾹꾹 프로그램만 잘 참여해도 학생부가 거의 완벽에 가깝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뽑을 때 앞으로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자사고들이 다 이제 올 A가 아마 돼야 될 거예요. 국수 영사과는. 원래는 이제 김천고랑 광양제철고 정도 여기는 이제 B가 이제 2학년 때 좀 있어도 되는 전국 단위 자사고였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아마 이제 올 A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랑 자기소개서로 선발을 해요. 그리고 현 중3부터 특목자사고가 입시에 다소 유리하고요.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는 1학년, 2학년 때까지의 세